네, 안녕하세요. 토론마트 김대입니다. 군 의료권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회도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몇 차례째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 의료 체계에 대해서 사실 법적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그 군 의료 체계에서 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 의무자에게 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헌법 한 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료법 상에서 적용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관습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계속해서 사건 사고는 벌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뭐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던 노훈련병 사건이라든가 뭐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했던 사건, 아니면 뭐 종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놓쳤던 사건, 뭐 최근에 있었던 이 조영제를 대신 이렇게 치료 과정에서 써가지고 팔을 이렇게 못 쓰게 만들었던 사건,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은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또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책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건 사고는 벌어집니다. 연간 150명이 사망한다고 이렇게 강성민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군의 의료사고 역시 한 해 매년 수십 건씩 오고 제가 매달 이렇게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건수만 해도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왜 있었던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진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것들은 군 의료 체계 내에서 이 공급자 체계 측면에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군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빨간 약만 발라준다, 뭐 가면 아무도 없다, 의무병이 처리해준다, 뭐 이런 식의 항상 프레임을 가지고 군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든가 혹은 군 내에서 뭔가 시설을 충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근본적인 이런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참여했었지만 2012년도에 있었던 군 의료권 실태조사에서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던 것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장병들이 제일 이렇게 병원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이 낙후돼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로 뭐 이렇게 병원을 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낙후됐다든가 혹은 의료 인력이 되게 좋지 않다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병원을 간다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군 복무 체계에서 보면 징병제로 유지되고 징병제 하에서 항상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부대에서 누군가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병원을 가서 뭐 가는데 오는데 하루 이틀 1박 2일 정도가 걸리고 거기서 입원이라도 해서 만약 치료를 받다 보면 일주일 2주일이 걸립니다, 보통. 근데 그 시간 동안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인력 충원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빠지면 내 일을 내 후임 혹은 내 선임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이 빠지게 되면 이 내무반 전체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부서 전체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못하는, 이게 병원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예를 뭐 영세한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내가 병원을 갈 경우에 내 동료 노동자가 일하게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공급자 측면에서 예를 들면 뭐 인력 충원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큰 대책이 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를 꼽자고 하면 병원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체 인력 충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이 동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여기 계신 김종대 의원께서도 많이 주장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걸어야 될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군 의료 체계는 대단히 독립적인 체계입니다.
군 의료 체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런 민원 사항들이 많은 걸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기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서 내가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갔는데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고 하면서 2주나 3주 뒤에 다시 오라고 했다. 혹은 뭐 MRI 촬영을 하고 싶거나 CT 촬영을 하고 싶은데 2, 3주를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의사를 볼 수 없고 반드시 우리 부대 군의관부터 타고 올라오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는 흔히 쉽게 그냥 군 의료 체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체계 자체가, 제도적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군 의료 체계는 이 민간의 의료 체계랑 다르게 영국식 국가 NHS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즉 주치의 제도가 있고 군 부대마다 주치의라고 부를 수 있는 군의관이 있고, 군의관들이 무상 의료를 바탕으로 자원의 통제를 웨이팅리스트, 대기자 명단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의료를 겪었을 때 의료상에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그런 증언들과 군부대에서 나오는 민원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이 뭐 일부 이게 응급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민원들이 일치합니다. 이 이유는 의료 공급자라 부르는 군의관들이라든가 아니면 간호장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군 장병들까지 아무도 이런 그 NHS 방식, 영국식 의료 방식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가 의료인도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자도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딱 들어가면 징병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군의관 그다음에 군 장병들이 모여서 이 상태에서 영국식 의료 제도에 맞춰서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봤으면 저는 과감하게 이제는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제도 중에 하나고 민영화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저항이 많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군 의료체계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는 고유의 의료체계를 포기하고 민간 영역으로 이양을 해서 그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방에 있는 그런 어쩔 수 없어서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후방에 있는 이런 데들은 다 민간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아프다고 한다면 외출증 쓰고 나가서 민간에서 진료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가능하겠냐 아니면 본인 부담금 어떻게 하겠냐 하겠지만 전 국민의 3%가 의료급여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도 그런 식의 의료급여제도 같은 형태를 뭐 해줘서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면제를 해준다면 충분히 운영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그 군 의료 체계 자체가 고유한 의료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 자원이 중복되고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 의료 체계가 1차 의료라 부르는 일반 의용급을 다 이렇게 4단부나 두고 있고요. 그것들을 2차 병원, 우리가 종합병원이라 부르는 전방병원들에 또 종합병원급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 대학병원급으로 해서 국군 수도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차 병원이라든가 3차 병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민간과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3차 의료기관이라는 수도병원의 군의관을 100명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절대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이 일반 대학병원보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굳이 그런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면서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하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거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 의료체계 자체도 민간의 자원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1차 의료기관 뭐 의용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부대 주변에 있는 의원을 이용하고 정말로 상급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의 상급 병원, 대학병원급을 이용을 하고 단지 이제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 전방에 있는 부분들, 그런 전방에 있는 병원들, 전방에 민간병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단의나 이런 아니면 뭐 부대마다 의무실을 운영을 하고 다 군의관을 운영하는데 그런 주치의 방식의 그런 건강 관리를 저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런 일반 국민들이랑 똑같이 병원급의 그냥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군 당국이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이 길어져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군 의료 체계 자체가 헌법상에 존재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서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얘기는 국가가 국민한테 보장해 주는 거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군인한테도 군 장병들한테도 동일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다행히 건강권의 영역만큼은 여타 영역에 비해서 국가의 보장 책무가 지금 비교적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 부대 자체가 군 당국이 그냥 지금까지처럼 고유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군 역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건강보험 체계하에 일정 부분 편입하고 특수한 영역만을 군 당국이 고유하게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차기 정부에서 그런 개선들을 진행을 해야지만 지금까지처럼 매번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일이 이렇게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